에메리 감독의 빗장 수비도 손흥민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폭발적인 스피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10라운드 토트넘의 홈에서 열린 아스턴 빌라전에서 손흥민은 마치 전장의 선봉장처럼 경기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맨시티전 이후 주전 선수들이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특히 주전 수비수인 미키 반 더 베이크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수비의 중심축인 로메로마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토트넘 수비진의 불안감을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복귀가 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아스턴 빌라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손흥민이 이번에도 빛나는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센터백들이 모두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 전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라인업과 전술에 변화를 줬습니다. 반 더 베이크 대신 드라고가 선발로 출전했으며 제임스 매디슨이 벤치에서 시작한 것은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는 매디슨이 확고한 벤치 멤버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해석되었고 팬들은 토트넘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나서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았고 솔랑케와 함께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초반 아스턴 빌라는 탄탄한 두 줄 수비를 세우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특히 손흥민에게는 맥케시가 끈질기게 마크하며 공간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부상에서 막 복귀한 선수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가벼운 발놀림을 선보였고 영리한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빌라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솔랑케가 손흥민을 향해 길게 롱패스를 시도했지만 패스가 조금 길어 연결되지 않자 손흥민은 오히려 솔랑케에게 엄지를 치켜세우며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여유 넘치는 모습은 경기 중 긴장감을 보이던 다른 토트넘 선수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다운 품격과 여유로움을 보여주며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이는 그의 리더십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맥케시를 농락하며 상대 수비를 완전히 제압하는 장면을 연출했고 이를 지켜본 에메리 감독은 손흥민을 단독 마크로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명의 수비수를 붙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반 20분경 손흥민은 수비 지역에서 세컨볼을 따낸 뒤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빌라 수비진 2명을 단숨에 따돌렸습니다. 협력 수비가 손흥민의 드리블 앞에서 무너졌고 결국 오하나는 손흥민을 붙잡아 넘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끊임없이 반칙을 유도하며 빌라 수비진을 압박했고 이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되면서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존슨에게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으나 존슨의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아스턴 빌라는 세트피스 기회에서 페드로 포로의 헤더가 상대 공격수 로저스의 발끝에 닿으며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중계진은 토트넘이 시즌 내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스턴 빌라가 역습 위주의 실리적 축구를 구사하는 반면 토트넘은 전술적 변화를 주지 못해 상대를 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이 점유율에서는 앞섰지만 오히려 슈팅 횟수는 아스턴 빌라에 뒤처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경기 흐름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빽빽한 수비 속에서도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빌라 수비진을 흔들었고 그의 노력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측면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은 이번에도 맥케시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에메리 감독은 위험을 감지하고 손흥민을 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존 맥긴이 합류해 협력 수비를 펼쳤으나 손흥민은 2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쳐내며 박스 안에 있는 존슨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연결했습니다. 그야말로 발만 대면 득점할 수 있는 택배 크로스였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3번째 도움을 기록했고 중계진들은 손흥민이 전술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속도와 타이밍 감각은 상대 수비의 집중 마크를 완벽히 피하며 경기의 흐름을 좌우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드리블을 하면서도 양발로 발군의 기술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빌은 손흥민이 최고의 수비수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그의 양발 기술과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리그 내에서 수비력으로 유명한 맥케시조차 이날 손흥민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이는 손흥민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55분 손흥민은 체력 안배를 위해 교체되었는데 이는 주중 유로파 리그 출전과 부상 복귀 이후의 체력 관리를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4대1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며 손흥민의 활약은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 후 주요 매체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이 같은 승리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극찬하며 그가 토트넘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리더십은 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팀의 사기를 높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착하게 팀을 이끌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종료 후 SNS에서 팬들은 손흥민의 교체 타이밍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10분만 더 뛸 수 있었다면 최소 2골은 더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감독의 교체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체력 안배와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선택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손흥민이 강팀 아스턴 빌라를 상대로 여전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존재할 때 토트넘은 언제든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팀이 된다. 며 손흥민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지속적인 드리블 돌파와 결정적인 패스는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으며 그가 만들어낸 득점 기회는 토트넘의 득점으로 연결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그의 열정과 기술은 한국 축구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성장을 기대하며 한국 축구의 자존심으로 계속해서 활약하기를 바랍니다.